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상도형 롯데캐슬 주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은 상도형 롯데캐슬이 앞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평형이 좋아요? 남향이 좋아요? 북향이 좋아요? 몇 번 단지가 좋아요? 이곳의 발전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제 방송은 상도역 주변에 일어난 돈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송입니다. 그러나 또 부동산을 두고 하는 방송이고 청약을 두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꼭 이 아파트는 분양가 9억 원 초과로 이런 거죠. 집단 대출에 불과하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꼭 여러분께서 아시면서 이제 청약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도형 롯데캐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의 공급 위치가 어디냐면 서울이란 거죠. 서울. 서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영역 아니겠죠. 이 영역 아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안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84. 그렇다면 이곳이 얼마에 나왔냐면 1억 12억 7,34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억 7,340만 원 2020년도에 그 점수가 몇 점이냐면 14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14점이 바로 여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서울의 신규 분양 그리고 역세권 아파트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맞냐 한다면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거죠. 14점이구나. 서울 아파트겠구나. 역세 뭐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도역 주변에 짓겠다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봐야 될 게 상도동 더샵 아파트와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가 있을 거예요. 바로 곳이 이런 상도역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겠죠. 그래서 보면 상도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이게 분양가가 4억 4천이었다는 거예요. 4억 4천에 분양을 하였다. 그게 언제냐면 2005년에 분양했다는 거죠. 그럼 2005년에 4억 4천은 그 점수가 14.7이었다는 거죠. 즉 14점에서 분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2020년도에는 그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중심가로 놓고 본다면 한 10억이고 정말 경제가 나빴거나 아니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뭔가 안 흔들렸다면 아마 8억 정도에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본다면 2020년, 2019년도에 이 아파트 가격대를 본다면 8억대에 있던 이런 아파트 가격이 점차 올라오면서 드디어 이 위치까지 도달했다. 즉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대략적으로 한 10%, 20%에서 30% 정도 가격대가 올라와 있는데 상도 더샵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미 시장가를 넘어버린 그 금액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상도죠. 상도에 있는 이곳에서 아파트가 역세권 아파트, 역을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면 14점에서 통화량을 흡수해줬다. 즉 대한민국이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발전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애들한테 삐삐를 안 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통화량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늘어났는가를 본다면 2007년, 2008년이라면 우리가 분양하고 2년, 아니죠, 2년.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이런 거죠. 도매 가격으로 청약가가 나왔다면, 분양가가 나왔다면 이제 소매 가격으로 거래된 것들을 본다면 보다시피 이 6억대가 있는 거 보이는 거죠. 6억 5천, 뭐 6억 2천, 6억 4천, 그 위로 뭐 6억 2천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들이 지난 8년이 지나서 많게는 9년이 지나서 보았을 때 그 가격들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2014년부터 서울 아파트의 어떤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죠. 전환되면서 퍼져 나갔다. 서울의 외곽으로 퍼져 나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상도 더샵 1차, 여기서 상도 더샵이 2008년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던 바로 그 당시 때 있었던 가격이 6억 4천 정도에 찍혀 있던 거,
6억 2천에 집계했다. 이 6억대에 있던 그 자금의 크기가 얼마였냐 2008년에 하면 그게 16.1이라는 거죠. 16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16을 외워두셔야 돼. 16을 외워두고 이제 다시 그 맞은편에 있는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상도 노빌리티는 보시다시피 A형이죠. 이 A형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A형에서 7억 3천에 나온 거예요. 분양가가 7억 3천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16년에 나온 건데 이게 7억 3천은 그 점수가 11.5점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상도 더 샵이 이 금액이 16점이었던 점수가 그 이후로 상승하지 않고 2016년까지 온 거죠. 그럼 아파트 하락기가 있었던 거죠. 서울에서 아파트 하락기가 존재했고 그게 08년도 미국발 금융위로부터 촉발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였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하락기를 경험했던 거죠. 서울의 아파트 하락기를 경험하면서 아파트가 상승하지 않던 이 시점에서 실제로 2014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 또 투자적 수요들이 들어왔고 했던 2016년에 상도까지 퍼지기 이전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가격은 7억 3천으로 분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 이편한 세상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 있었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하락기가 있었고 그때 지어진 아파트가 7억 3천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11.5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서 간다면 현재 우리가 7.3에 들어왔던 거 2016년에 7억 3천에 들어올 게 11.3이라면 현재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편한 상동 노빌리티 이곳이 몇 점을 달라 하냐면 15억을 달라는 거죠. 15억. 그러면 15억은 2020년도 16.5라는 거예요. 16.5. 따라서 지금 상도 노빌리티라는 이곳 상도에 있는 노빌리티 아파트는 자기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은 가격대 달라는 거는 2016년도에 상도역에서 좀 저렴한 가격대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5억을 달라는데 이게 16.5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6.5를 외워놓고 가서 본다면 그런 거죠. 상도 더샵 아파트가 2008년에 6억 4천을 달라 했고 그게 16.1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15억을 달라 하고 있는데 이게 16.5란 거죠.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자면 지금 상도 더샵 아파트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 대한민국이 2만 달러, 1만 달러 바로 그 위치에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얼마를 달라 했냐면 6억 4천을 달라한 거죠. 이때. 그리고 대한민국이 3만 달러에 가서 지금 얼마를 달라면 15억을 달라 하고 있는 거죠. 15억을. 그러니까 상도 더 샵을 놓고 보자면 이곳이 무엇인가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으킨 거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나 그런 게 아니죠. 아파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때 가격은 1만 달러, 2만 달러와 1만 달러의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대한민국이 달라는 가격이고 지금은 3만 달러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제 상도 더 롯데 캐슬은 지금 얼마를 달라 하냐면 12억 7,34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가 몇 점이면 14점이란 거죠. 14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노량진에 있는 포스코, 이 상도동에 있는 포스코 도샵이 얼마나 4억 4천 달. 그게 14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돌아가서 본다면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 시기에 상도 더샵 아파트가 14를 달라 했고 이 아파트는 지나서 16을 달라 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던 이편한 세상은 아파트 하락계 11에 나와가지고 이제 16을 달라 하고 있고 상도 롯데캐슬은 이제 지금 지어지면서 14를 달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변동폭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죠. 단 묘목 가치는 여기에 무엇을 곱하냐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GDP죠, GDP. 즉 1인당 대한민국 주머니에 얼마 들어가냐, 국민들의 주머니에 얼마 들어가냐,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얼마냐를 곱해주면서 그냥 이 변동폭 안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놓고 보자면 이걸 간략하게 다시 그 그래프로 그려놓고 본다면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늘어놓고 봐서
대한민국이 2배 이상일 때는 투자적 시기란 거죠. 투자적 시기. 그냥 2배 이하일 때는 투자적 시기가 아니라 거주적 시기란 거예요. 즉, 다시 이 부분을 살짝 지워서 상도 더 샵 아파트가 이때 만들어서 이때 피를 받고 이 시기에 16달러 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기가 오면서 0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2014년 이때 오면서 2014년부터 아파트의 상승기가 오면서 퍼져나가는 시기에 상도에서는 늦게나마 이 아파트가 퍼지기 직전에 10일에 분양을 한 거죠. 10일에 분양을 해서 이 기간 이후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팍 가는 이 3만 달러 넘어서 3만 3천 달러 가는 바로 그 시기에 와서 다시 이 위치 내에서 이 위치와 이 위치 내에서 다시 16이 나오고 그때 지어지는 아파트가 지금 얼마를 달라 하냐면 다시 여기서 상도 롯데가 14를 달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야기의 끝이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그 다음의 미래는 뭐 뻔하죠. 여기서 다시 16을 달라 했는데 대한민국이 경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실거주적 장세로 바뀌면서 이게 거주적 상세로 지나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단계가 오면 이 올라가려는 단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4만 달러에 근접해 있으면 다시 그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가 아파트 시기는 다 끝났나 봐 해서 상도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하고 있을 때 이 아파트가 더 한 15억에 다시 분양을 하면 이때 15억은 지금의 15억보다 훨씬 싼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이 3만 달러가 아니라 4만 달러니까. 그럼 4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거죠. 5G 시대.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이 이제 전기차를 타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서 자기들끼리 여행 가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장 자동차를 사서 보험을 하려면 현대해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 보험금으로 뭐 40만 원 내야 된다면 이제 그러시면 자율주행차는 30만 원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용이 30만 원 더 늘었네 하는데 여러분의 소득은 이미 이보다 4만 달러로 도달했기 때문에 소득은 여기보다 30만 원보다 소득은 한 100만 원 더 이미 늘어나 있는 상황이 도달하면서 이 모든 게 15억이 마치 여러분들은 지금 15억 너무 크다 하는데 4만 달러에 도달한 대한민국에서 또 15억은 또 별게 아니게 되는 그러한 또 이상한 현실을 또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러지 못하고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3만 달러 안에서 그냥 2만 달러 떨어졌다 3만 달러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무엇이냐? 아파트 가격을 볼 때 실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해서 놓고 본다면 상도 더샵에서 상도역을 중심으로 한 이곳에서 상도역 롯데캐슬이 지금 14점 정도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통화량 흡수해주지 못했냐? 서울 역세권 아파트, 초역세권 아파트 이게 통화량 흡수해주지 못했냐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상도 더샵이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 가면서 통화량을 흡수해 준 것을 우리 목격한 거죠. 목격했다. 그런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가면서 그 흔들렸던 그 시점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하지 못하는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는 마음 편히 실거주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단 대한민국이 4만 달러 가고 5만 달러 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현상을 목격하게 되냐면 서울에 놀랍게도 축구 구단이죠. 축구 서울 FC가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상도 FC가 태어나는 거예요. 상도 FC도 나오고 놀랍게도 강남 FC도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축구 군단이 막 3개, 4개 생기는 마치 런던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되면 놀랍게도 그런 시기에 도달하면 서울 FC에 입단하면 대략적으로 연봉이 어마어마한 시기죠. 그 다음에 선수 몸값도 어마어마해지는 시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4만 달러 국가이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야지 아파트 가격도 상승한다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